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더 좀 비좋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결산 재무제표 중심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일단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9월 최고 13만 6천 원 기록 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제법 컸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주온 자산 총액은 21년 결산 기준 9천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유형자산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유형자산도 투자부동산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50%가 넘어가는 비중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당 부분 이 부동산에 이제 현금이 이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알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츠도 아니고 사실 기업의 이제 적극적인 투자 구성에 있어서는 아쉬운 자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부자라고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자산 구성을 부채를 얼마나 조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금 부자긴 하지만 그 현금을 갖고 미래의 적극적인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어려운 자산 구성이고요. 일단 계속해서 부채 보시게 되면 총 부채가 약 4천억 원 수준이죠. 3,985억 원인데 대부분이 이제 장기 차입금이죠.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있고 2,500억 원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만기 연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봐도 무방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없죠. 장기 차입금 외에는 특별한 부채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차입금 외에는 기타 유동 부채가 비중이 높긴 한데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사실 162억 원 중 약 500억 원 정도가 선수 수익이고요. 123억 원은 계약 부채입니다. 즉 미리 고객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성격이죠.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라고만 보기에는 어렵고 미리 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추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존 비주원 자본은 총 5,017억 원이고요. 이 중 절반은 이익잉여금, 또 절반은 자본잉여금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즉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만 구성된 건 아니지만 제법 또 비중은 높았고요. 주식으로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모습, 이 자본잉여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 지금 2021년 79%를 기록했죠. 200% 이하기 때문에 양호하고 우수한 부채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얼핏 하지만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저조한 수치죠. 보통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21년 58%를 기록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유동 부채 중에 선수금, 선수 수익 등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를 제외하게 되면 유동자산에서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수치가 나옵니다. 미비하게 높아지거나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별로 없고요. 결국 기업은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담 여력이 있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유동 낮게 나온 이유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 1년 내 상환해야 될 장기 차입금의 도래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상환해서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재무 방법으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재연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크게 지금 이렇게 낮은 수치긴 하지만 1년 내 상환해야 될 차입금에 대한 부담 능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런 단순한 지금 일시적인 일시적인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종류주가 있는데요. RCPS죠. 상환전환 우선주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 보시게 되면 추후 발행된 주식수에서 일부분 약 70만 주 정도가 전환 청구가 돼서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요. 이제 일부만 남아 있겠죠. 특이한 점은 이제 이 RCPS는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정 사항이 있는데 이 계약 특성상 리피싱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항목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니까 즉 부채로 인식하면서 전환권 대가에 대한
뭐 이런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빚을 빌렸는데 채권을 채권이 아니죠.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 자체가 자본으로 들어가 있다.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종류주 이런 RCPS 같은 걸 발행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리피싱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더존 비주얼은 자본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존 비주얼 매출액.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지난 연도 꾸준히 보시게 되면 2020년도까지 연평균 14.8%로 성장세를 보이던 기업이 21년 들어서 급격하게 둔화가 됐습니다. 약 4% 성장대로 급격하게 하락했는데요. 사실 2020년대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연평균 15% 가깝게 성장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21년 들어서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시장에서의 뭐 이런 어려운 뭐 환경의 변화라든지 뭐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기업은 엄청난 둔화, 성장세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금 주가 하락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텐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들 보면 사실상 이 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기업의 이제 특성을 감안해야겠죠. 그렇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경쟁 기업들의 이제 출현 또는 사업 확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기존 더존 비주원의 사업 구조의 영향입니다. 즉 저성장 기조의 사업 구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입자 수의 뭐 한계 또는 정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세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시면 매출 총 이익률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죠. 이 부분은 사업 구조의 환경에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정체라든지 둔화, 경쟁력 저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기존의 사업만으로는 예전에 이익률과 뭐 이런 매출액, 뭐 성과를 실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필요한 게 이제 신사업이 필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신사업의 성과도 기대만큼 못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수익률 자체가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영업 이익률이 22%를 기록했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치고는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만약 제조업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수준으로 회귀했죠. 지난 6, 사업년도 중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금 2021년 들어서 역성장을 처음 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속 성장하던 기업이 처음 실적 저하 또는 실적 둔화로 인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역성장을 하는 2021년이 됐고요. 따라서 기존까지 뭐 고밸류 기업에 이제 평가를 받았던 기업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밸류를 주는 게 맞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데 주가도 보시면 2019년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일단은 하락한 모습이고요. 21년도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 그렇게 실적이 잡히지 않았죠. 결국 21년도 컨센서스 하향을 하면서 기업의 이제 투자자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게 된 거고, 뭐 밸류가 높은 게 이제 부담스러운 모습인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사실 MSCI는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가 또 제외되면서 더욱 그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존 사업들의 정체라든지 기존 사업 부분의 둔화가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기업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제품이라든지 신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가장 시장에서 두 가지 기업의 이제 신사업, 신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란스 10이고요. 다음은 이 매출채권 팩토링입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라는 것은 사실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인데 그 매출채권 뭐 갖고 그러니까 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할인해서 빨리 유동화 시켜서
매출채권을 팔고 사고 하면서 그 마진을 먹겠다는 사업 비즈니스 구조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기업 사업 가시성에 있어서 기대감마저 좀 다소 줄어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획기적이라는 신선함은 사실 없습니다. 뭐 앞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 개선이야 당장 이런 신사업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신사업의 성과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신사업 정도의 모멘텀 갖고 지금 하락한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사업 영역의 둔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이 하고 있던 사업 영역의 둔화는 어느 정도 현재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물론 현재 기업의 수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기업이 이제 PER을 한 45배 정도 넘게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고밸류, 고평가된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 미래 비전이라든지 신사업 또는 뭐 미래 사업에 대한 뭐 이런 가시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22년 PER 뭐 보게 되면 기업은 이제 25배 수준으로 이제 하향된 건데요. 약 20배 정도 지금 줄었죠. 결국 이걸 보게 되면 실적 둔화로 약 10배 정도 하향됐고 MSCI 퇴출로 인해서 약 10배 정도 이렇게 하향된 거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지난 요도처럼 계속해서 고밸류를 시장에서 줄 수 있으려면 성장 여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은 현재 다양한 연구 개발과 뭐 스타트업 투자 등 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현금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빠르고 굵직하게 성과가 나오기 위한 투자, 뭐 M&A라든지 뭐 인수합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뭐 매출채권 팩토링 같은 사업 부분은 뭐 금융회사들 정도의 이제 뭐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기업까지 참여해서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얼마나 뭐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거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레벨업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더존비즈원 기업 분석 재무제표 21년 결산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 간단한 원인 그리고 계속해서 고평가, 고밸류를 받기 위한 기업의 이제 미래 비전 또는 지금 현재 신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의견까지 뷰를 한번 담았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